안녕하세요. 오늘도 더웠죠? 네. 근데 더운 걸 알았다는 얘기는 공부 안 했던 얘기인데 밖에 다녔던 얘기인데요. 안에 있으면 더운 줄 몰라야 되는데 오늘 나갈 차례 242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보도록 하죠. 다음은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등기 신청 의무의 경우는 한번 정리한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죠.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를 신청하도록 강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강제한 사항 둘로 나눠지는데, 등기법의 경우는 신청 의무가 표제부 등기만 신청 의무가 있으며, 특별조치법은 갑구에 신청할 등기에 대해서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표제부 등기의 경우는 토지하고 또는 건물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변경 등기가 인정이 된다거나 또는 멸실 등기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이때는 의무적으로 소유권자가 1개월에 신청할 것이 의무 규정이고 1월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부과시키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과태료 누가 부과할까? 이걸 물어봤는데 등기법에서 과태료 부과는 지방법원이 부과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입니다. 과태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홍보해서 법원의 결정으로서 과태료 부과시키게 되고, 그럼 갑부 말고는 등기법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표제부 등기일 때만 토지가 바뀌든 건물이 바뀌든 1개월에 신청 의무가 따라오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의 경우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의무가 따라 들어오는데, 소유권의 경우는 들어본 경우 날 겁니다, 아마. 이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더라. 이전 등기하는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며칠에 신청하실 것? 60일에 신청을 하시게 되고, 계약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하나는 쌍모계약도 있고 또 하나가 편모계약도 있는데, 쌍모계약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0일의 기산점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편모계약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여기서 외울 것은 쌍모계약, 매매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고 이행 완료일이고, 편모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잡아주는 것이 기산점이 될 것이며, 보존등기의 경우는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는 의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미등기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의무 규정이 없다가 팔아먹은 경우만 의무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을 신축하게 되면 보존등기할 권리가 있죠. 보존등기는 의무 규정이 아닌데 미등기 상태에서 팔아버린 경우만 의무가 따라와서 이때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이제 둘로 나눠서 대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대장이 없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대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나누게 되면, 대장이 있단 말로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지문 나오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말에 나와요. 등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럼 바로 등기할 수 있으니까 대장이 있는 경우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그 다음에 대장이 없는 경우는 시험 지문상 나오기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보존 등기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이렇게 단서가 달립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 대장이 없으면 등기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장을 나중에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가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여기도 외우셔야 됩니다. 대장이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60일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 대장이 없는 경우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가는 것이 의무 규정이므로 요 기간 내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이 여기서 60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과태료의 경우는 취득세가 몇 프로인가요? 법에 나온 세율이, 법에 나온 취득세 세율 4%죠? 네, 4% 빼기 2% 곱하기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뭐가 됩니다. 이 과태료가 만만한 과태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1억짜리일 경우는 4% 빼기 2% 하니까 2%죠? 2%면 1억에 200만 원에다가 곱하기 5배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들어되기 때문에 1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이거 누가 부과하느냐? 이거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50만 원 같은 건 누가 부과시키고? 지방법원이고, 이 등록세 곱하기 5배의 경우는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가 1번 문제인데, 1번은 다음은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분합, 지목 변경, 면적의 증감, 일부 멸실, 전부 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를 가지며 이를 해태하더라도 경우에는 지워버리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으니까 맞고요. 1월 내 안 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과태료가 따라오지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 멸실의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여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틀린 말이죠. 과태료 부과시킨 것 같지만 이 50만 원짜리 누가 부과한대요? 지방 법원이 부과하게 되고 등록세 곱하기 5배 요게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요 등록세 곱하기 5배가 요게 누가 부과하는 거고 시군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고 50만 원짜리는 지방법원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번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의 경우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가 멸실하든 건물이 멸실하든 여기서 시판해서 토지이건 건물이건 둘 다 멸실 등기 1개월에 가는 것이 의무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1개월 안 했을 때 과태료는 어디만 부과시키더라? 건물만 따라 붙으니 토지 과태료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3번 질문도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가 가능한 경우 이건 뭐예요? 대장이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있는 경우는 언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니까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한다. 이렇게 풀고 들어가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장이 있단 말은 안 주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존 등기할 수 있느냐,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할 수 없느냐, 요거 못 찾아가는 겁니다.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고 대장이 있다는 얘기고 계약을 체결할 때 보존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대장이 없다는 얘기니까 두 개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이 건물 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주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때에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똑같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동산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은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감, 일부 멸실, 구조 변경, 부속 건물 신축 등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건물은 1개월 안 하게 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맞고요. 두 번째, 등기된 건물이 전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와 건물의 부존재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번에 틀린 말인데 부동산이 멸실하게 되면 몇 개월 나셔라? 60일 나가는 건 똑같은 개념인데 뒤에 가시면 이제 멸실 등기를 따로 배워요.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 일부가 멸실, 전부가 멸실한 경우죠. 근데 이 멸실 등기 대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존재하던 토지나 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가 있는 경우도 멸실 등기하는 것이 대상이에요. 이게 원칙 예외 규정인데 토지나 건물이 존재하다가 멸실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적으로 1개월에 신청할 의무 규정이며 위반하게 되면 똑같아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은 토지 건물. 뭐가 대상이에요? 건물만 대상이 되겠죠? 여기 일단 저 규정 똑같이 가는 규정인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가 있을 때 건물은 있지도 않은데 등기부가 떨렁 있는 경우
이럴 경우 멸실등기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소유권자가 신청을 하시되 이거 1홀례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하게 되고 지체 없이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멸실등기는 뒤에 한번 더 나올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토지나 건물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 있는 경우도 멸실등기하더라.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 내 하시고 자꾸 외쳐야 돼요. 멸실한 경우는 1개월 내 하시고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는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럼 1개월 안 했을 때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과태료가 따라 붙고 존재하지 않는 건물 등기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다 보니까 그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건물의 부존재는 빼야 돼요. 그래야 맞는 말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토지의 분합, 지목 변경, 면적 증감, 일부 멸실, 전부 멸실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1월 내에 신청한 의무 규정은 있지만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는. 5번은 등기의 신청 의무를 두는 이유는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며 또한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도 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의 의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크게 잡아놓을 것이 등기법은 어디에 신청 의무가 있대요? 표제부. 그 다음에 등기특별조치법의 경우는 소유권, 보전, 이전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제부는 몇 개월 내 가시고 큰 틀을 잡으세요. 표제부는 다 1개월 내 가셔라.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때만 60일이 튀어나오니까 두 개 비교해서 보시면서 몇 개 세부적인 거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등기부랑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거의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넘어가서 4번. 관공서 축탁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이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관공서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등기 필증 제출할 필요 없고 인감도 제출할 필요 없으며 유일하게 우편 등기가 가능한 것이 바로 관공서예요. 관공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방문 신청할 때에도 우편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맞고요. 두 번째,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관공서는 촉탁이 원칙이지만 공동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므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관공서가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관공서가만 개입되어 있으면 촉탁을 하던 신청을 하던 위임을 하던 무조건 면제니까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요하지 않고 우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것도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관공서 무조건 등기필정보 면제입니다. 5번의 경우 답이 잘못됐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처분가부제 가처분 등기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예외가 있는 거예요. 1번 고쳐놓으셔야 돼요. 1번이 답인데 단지 3번 할 것이 가처분 등기는 시험에 거의 매회 나오니까 잘 보실 것. 자, 가처분 등기가 있을 경우에 이때 뒤에 문제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가처분 등기가 있을 경우에 이제 따지는 것은 가처분보다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권리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처분 뒤에 들은 후순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공부하실 것은 첫 번째 가처분보다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등기 어떻게 할지, 두 번째는 해당 가처분 등기 어떻게 할지, 세 번째는 가처분 뒤에 들어온 후순위 어떻게 할지 요 세 개를 잡아놓고 가시는 게 사실 공부가 됩니다. 요거는 공식이니까 외워놓으시고 전 못 외우겠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어요? 지우개 써가라 그랬죠? 그래 한 문제 맞히니까 못 외우면 어떻게 해? 실력이 안 되면 기술이라도 좋아야 되니까 코딩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 먼저 볼 것이 이제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등기인데 가처분 순위가 앞서는 선순위 등기는 말 그대로 선순위다 보니까 여기는 말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소가 안 되고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후순위 등기는 얘는 단독 신청할 때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가처분권자가. 이제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가 문제인데 가처분 등기 말소할 당시에는 얘는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가처분권자가 패소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승소한 경우는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직권 말소하게 되고 패소하게 되면 촉탁으로 말소하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요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문제가 22회부터 22회, 23회, 24회, 25회 연타로 4번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 여기 또 낼 거예요 아마. 이따가 이제 가등기랑 비교시켜 드릴 텐데 따져볼 것이 예를 들어서 1순위에 지금 이제 시험에 나온 것들 한번 가볼게요. 갑의 소유권이 있고 갑의 소유권에 을구 1순위에 을의 저당권 등기가 있고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병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실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압류가 들어왔고 소유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실행한 경우 이게 여러분 시험 지문이에요. 경매 결정 등기가 떨어진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어본 게 여러분 23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볼 것은 이제 가처분 등기가 몇 순위에 있나요? 2순위에 있죠? 요거는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얘는 가처분 순위가 앞서나요? 순차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얘는 가처분 순위가 먼저 들어온 권리죠? 선순위 권리고 요 가처분 뒤에 들어왔네요. 요거는 요거란 얘기예요. 요 세 개를 어떻게 처리하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기출 문제가. 가처분 순위가 앞서는 저당권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아니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대답하시라니 지금부터. 그래 뚫려요 뭐가 뭔지. 그래 눈으로 봤다가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꾸 떠들어야 돼. 가처분 순위가 앞선 선순위 등기는 어떻게 해라? 말소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죠? 그럼 요건 놔둬야 돼. 무조건 놔둬야 돼요. 순위가 앞서는 거니까. 그럼 이제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가처분권자가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병이 소송에서 쓰는 거 나중에 쓰시고 뒤에 또 나올 테니까 병이 소송에서 집 달라고 가처분 등기했는데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승소한 경우에 판결문 나올까요? 패소해도 판결문 나올까요?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 것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집을 달라고 가처분 등기했는데 병이 가처분 건데 이겼다는 얘기는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까? 등기소 가겠죠? 무슨 등기하러? 자기 집 달라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러. 그럼 등기소에 가겠네 판결문 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오케이?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처분권자 졌다는 얘기는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간다 그랬어요? 한자 뭐로 간다 그랬죠? 등기소 가야 안 가요?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처분권자 한번 대보자고. 제 집에 대해서 집 달라고 가처분 등기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가면 빨라요. 집 달라고 가처분 등기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소송을 통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결문 가지고 어디 갈까? 등기소 가겠죠? 아닌가? 잘 몰라요 우리나라 말? 자, 그럼 등기소 가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 신청 받을 판결문 따라 들어왔어요? 그럼 소송 끝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승소한 경우는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졌다는 얘기는 등기소 올까 안 올까? 안 옵니다. 그럼 소송 끝난 걸 등기관이 알 수 없으니 법원에 촉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울 게 아니라 가처분권자 이긴 경우에 어디 갈지만 이해하시면 돼. 이긴 경우는 판결문 가지고 등기하러 갈 경우에 판결문 따라 들어왔으니까 소송 끝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은 직권 말소해라. 오케이?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등기는 저 패한 경우는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갈 건 아니잖아요. 소송 끝난 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촉탁해 주는 것이 여기 방법이다 보니까 가처분 등기 말소할 때는 이겼느냐 졌느냐를 보고 따지는 겁니다. 이긴 경우는 어떻게 말소하는 것이고 직권, 진 경우는 촉탁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데 여기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처분권자, 승소한 가처분권자가 이거를 판결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단독 신청할 때 말소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공부하게 하실 공부에 지금은 가처분 어떻게 말소하는 것이고 승소한 경우는 직권, 패한 경우는 촉탁이다. 이거는 내가 가처분권자 한번 대보면 알아요. 바로 내가 어디 갈지만 이해하면 되니까.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얘는 단독 신청할 때 말소하게 됐는데 얘는 왜 단독 신청할까?
반드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처분권자 집을 가지려고 소송 제기했죠. 이긴 경우 을은 자기하고 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걸 지우는 게 을의 권리예요. 근데 문제는 을이 이긴 경우에 갑하고 합의 보고서 이 등기 신청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안 하겠다고 현찰로 받고. 그럼 오히려 가처분 뒤에 들은 가압류가 보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효가 아니니까 가처분권자 집 가져갈 때 그때 신청하는 얘기예요. 이걸 단독 신청하다 보니까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비교해 보자고. 자, 가처분 등기 요건 어떻게 말소하고 이긴 경우는 직권, 패한 경우는 촉탁.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아, 그래 넘어가. 요 이해하고 요 선순위죠? 말소할 수 없다. 요거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건 어떻게 말소하더라? 단독으로 말소했지요? 그럴 경우 지금 하나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가처분 뒤에 들어왔어요. 요거는 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니까 그럼 요건 누가 경매실행한 거예요? 가처분 순위가 앞선 저당권자 경매실행한 거잖아요. 그럼 선순위가 경매실행한 등기를 후순위권자가 본등기한다고 해서 얘를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 이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 행사니까 이따 가등기할 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럼 지금의 경우는 가처분 뒤에 들어온 전부가 다 말소당해요. 사는 것도 있어요. 사는 것도 있으니 전부 말소한다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된 말이고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살아있고 가처분 전에 들어온 권리에 기한 경매계신 살아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된 말 답이 됐고요. 2번의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여기까지 놓고 보게 되면 가처분권자가 말소 신청을 했답니다. 등기를. 요 가압류 말소 신청을 했대요. 단독으로. 그러면 해당 가처분은 어떻게 말소할까? 가처분권자가 등기 신청 들어왔다는 얘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면 가처분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직권 말소해야 되죠? 그럼 맞아 읽어보니까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와는 그 가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어떻게 말소하시고? 단독이고 해당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긴 경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패하면은 촉탁 말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은. 그럼 뒤에 또 나오니까 좀 기다리세요.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문제 풀다가 응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5번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의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자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압류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등기 안 하는 경우는 세무서 입장에서 대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맞는 말이고 5번은 답이 1번이 답인데 답이 잘못 나왔습니다. 1번은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고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은 누구나 차이점이다 보니까 신청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두 번째,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장에 무효한다. 맞고요. 세 번째, 등기원인의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약정은 전부 다 부기 등기입니다. 민법 공부할 때 약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약이란 말, 공유물 불분할 특약,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이런 특약은 전부 다 뭐다? 다 부기 등기예요. 맞는 말이고 5번이 제공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된 말인데 영구 보존할 장부는 과거에 암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장부 2개만 기억하시라고 했었는데 장부에 영구 보존할 장부가 있고 5년짜리 장부가 있더라. 영구 보존은 어떻게 외우시고? 기억 나오시네. 등신, 도패, 공매 툭 쳐보시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자꾸 떠들어봐야 돼. 등신, 도패, 공매 이 6가지 영구보존 장부인데 등은 등기부, 신은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는 도면,
패는 폐쇄 등기부가 될 것이고, 공은 공동 담보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목록까지 해서 여기는 발음은 좀 이상하더라도 어떻게 오실 것? 등신, 도, 패, 공매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등신, 도패, 공매 이거 할 때 접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이 연구보증 장부고, 5년짜리 장부의 경우는 신청 정보하고 취하 정보. 신청 정보 및 부속 첨부 정보하고 이 취하 정보 두 가지는 5년짜리예요. 그럼 답이 되면은 이게 답이 될까? 이게 답이 될까? 이게 답이 되겠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맞는 걸 안 내요. 특이한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하고 취하 정보는 5년짜리니까 그럼 지금 4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5번의 경우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 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바뀐 로 인정하다 보니까 신청할 의무 규정이 없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신청 정보, 취하 정보는 5년입니다. 7번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안 나올 문제니까 넘어가서 8번. 갑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합병할 당시에는 예전에 배울 때 지적과목과 똑같아요. 합병할 당시에는 합병되는 토지상에 몇 가지 권리만 합병할 수 있더라. 5가지 권리죠. 소유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승역지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 있으며 이후엔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5가지는 외우시라 그랬었고 여기 없으면 합병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저당권 합병할 수 있을까? 저당권 합병할 수 없죠. 왜? 이 5개 외엔 합병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압류 합병할 수 있을까요? 압류 합병할 수 없고 가압류 합병하지 안 되고 그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합병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가등기도 합병할 수가 없고 집어넣으면 끝이 없어요. 여기도. 그다음에 유육자 합병할 수 없고 환매 등기, 신탁 등기 등등등 합병이 다 안 되니까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요것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몇 가지 원리만? 5가지 원리에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가 있더라. 이거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되고 저당권은 합병할 수 있는 권리, 없는 권리? 없는 권리죠. 하지만 저당권의 경우에 다만 단서조항에서 등기원인하고 등기원인 며느리라고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요 3가지가 동일한 게 있는데 동일한 경우는 뭐라고 불러요? 네, 오케이. 창설적 공동 저당만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외웠던 게 공부한 내용인데 합병할 수 있는 건 압축하게 되면 요 5가지 원리에다가 요거만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만. 요거 외엔 합병이 안 돼 일체. 단 주의할 것은 요 3개가 동일한 것은 뭐만 대상이냐? 저당권만이에요. 아시겠죠? 3개가 동일한 가등기란 말 나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1번의 경우는 A 토지의 의뢰 가압류 등기, B 토지의 병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압류라면 합병할 수가 없으니 1번이 답이고 2번 A, B 토지의 모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전세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세권 어디 있으니까 여기 합병할 수 있는 권리니까 접수번호가 동일하든 다르든 따지질 않아요. 합병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3번째 경우는 A, B 토지의 모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의뢰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겠네요. 이게 창설적 공동 저당 합병할 수 있고 4번의 경우 A 토지의 의뢰 지상권 등기, B 토지의 병에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 지상권 합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A 토지의 의뢰 전세권 등기, B 토지의 병에 전세권 등기도 합병할 수 있으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되고요. 이건 지적권만 써먹는 게 아니라 등기법 다 써먹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그 다음에 9번의 경우는 다음은 등기의 분류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는 기능에 따라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구분되며 권리의 등기는 보존 등기와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권리의 변동 등기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 나누게 되고 권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이며 이 등을 통해 권리의 변동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맞고 두 번째, 기입 등기란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로 설정, 보전, 변경 등이 속한다. 틀린 말이죠. 기입 등기 세 가지가 기입 등기인데 설정, 보전, 변경이 아니라 설정, 보전, 이전 등기예요. 변경 등기는 내용에 따라 분류이지 기입 등기 내용에 따라 물리는 변경 등기 따로 정리해야지 기입 등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기입 등기 세 가지입니다. 뭐뭐뭐 보존, 설정, 이전 등기가 기입 등기이지 변경 등기 따로 다뤄요.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며 등기상 일부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맞고 1번은 맞지만 원시적일 경우는 경정, 후발적일 경우는 변경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가 말소회복 등기는 등기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합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멸실 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 멸실되었을 때 하는 등기이며 일부 멸실의 경우 변경 등기라 해야 한다. 맞았네요. 전부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고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변경 등기함으로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2번이에요. 기입 등기 세 가지예요. 뭐뭐뭐 보존, 설정, 이전 등기에서 이 세 가지를 기입 등기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한번 써먹기를 언제 써먹느냐? 경매로 인해서 경락인이 대공 안 아프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소멸되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담이 되는 기입 등기의 말소라고 불러요. 그때 기입 등기는 보전, 설정, 이전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한번 써먹는 거 외에는 기입 등기가 뭔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간단히 그냥 제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 다음은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고 언제나 보기 등기를 한다. 하기 전에 그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뭘까? 등기 명인은 권리자를 등기 명인이라고 불러요. 권리자가 누구인가 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 세 가지가 바뀌는 경우를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언제 바뀌어요? 개명하면 바뀌고 이사는 주소는 이사가면 바뀌고 주민번호 바뀌어요? 바뀌죠. 예? 바뀐다고. 우리 건우가 예쁘게 생긴 건우가 태국 가가지고서 수술하고 오게 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좀 심각하겠지만 그때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하리수 일자가 이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의미하는데 원칙은 단독 신청할 등기 이름 바뀌었다고 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니까 언제나 등기 실행은 보기 등기입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그 변경 등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맞는 말인데 멸실 등기 신청한다거나 말소 등기할 때 멸실은 등기부가 폐쇄가 되는 것이고 말소 등기는 등기부를 지워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지워질 당시에 굳이 바뀐 주소 바꿔놓을 필요가 있느냐요. 예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입다가 빵꾸 난 메리아스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워버릴 거 굳이 주소 맞을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말소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 행정구역 변경은 당연히 직권 등기로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고 네 번째 지상권 등기 신청 시 제출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등기 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인데 직권으로 주소 바꿔주는 것은 지상권 설정할 때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얘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얘기예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주소를 직권을 바꿔주는 거지 지사항권 설정 등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업 들을 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취득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계동이다 보니까 등기부도 상계동으로 등기돼서 이렇게 일치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 갑이 자기 집을 을에게 전세를 주게 되면 세입자가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집주인은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사 가더라. 그럼 집주인이 세 주고 이사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뀌었네요. 중계동으로. 오케이? 바뀐 주소에 대해서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등기 신청할 의무? 자신 있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지 말고. 현재는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다죠? 왜? 이쪽에서 배우기를 등기법은 표지부 등기일 때만 몇 개월 내라? 1개월 내 하고 특별조치법일 경우 소유권 등기일 때만 60일 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주소 바뀌는 거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니까 신청하는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 세주고 이사 갈 때 등기부랑 주소 바꾸지 않아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사 가서 주민등록 주소 어디로 나와 있고 중계동, 등기부는 상계동 서로 불을 채우고 있죠. 살다가 또 한 번 이사 또 갑니다. 상계동, 하계동으로. 그럼 집주인 주소는 하계까지 바뀌어 있는데 등기부는 어디로 나와 있어요 지금? 상계동 나와 있죠. 세준집 이렇게 주소가 틀린 상태에서 이 집을 갑이 병이란 자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의무가 있는데 문제는 주소가 틀림 등기는 안 넘어갑니다. 주소부터 먼저 맞춰야 돼요. 마지막 주소지가 어디예요? 하계동, 이제 하계동으로 주소 맞추는 거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은 요거만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상계동에서 하계동으로 직권을 바꿔줍니다. 직권 바꿔주는데 이때는 중간에 거쳐와라 생략해라 이거는. 다 기억하고 계시네. 생략하고 바로 등기하는 거지 굳이 거쳐올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이때는 주민등록 등본보다는 뭘 가져와라? 주민등록 초본 가져오라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주소 확인의 목적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지금 문제 나온 거 그러면 어떤 등기 신청할 때 직권으로 주소 바꿔줍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법은 어떤 등기할 때 대상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문제는 뭐로 나왔어요? 지상권 등기 신청이란 말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에요. 지상권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대상이 되므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는 등기 명의인의 주소가 수차례 걸쳐 이전된 경우에는 중간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네요. 11번 다음은 변경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이동,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 표시에 변경하라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지적법에서 토지 등이 있게 되면 촉탁을 해라. 맞고요. 두 번째, 일필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소멸함에 승낙한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말이 옛날에 인감 배울 때 토지 분필 등기 신청할 때 분필되는 토지상에 용유권자가 있거든요. 용유권자가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그 분필로 인해서 피해볼 게 있다 보니까 이때 인감을 내라고 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낙서와 더불어 인감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하며 등기 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지권도 아파트 건물 등기부 표지부 등기 사항이니까 1개월 내 의무 규정이 발생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권리 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하며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이제 들어보면 기억납니다. 권리 변경할 당시에 요거 지워버리고 뒤에 또 나올 테니까 한번 더 써드릴 것이고 권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권리를 변경할 당시에는 등기 신청할 때 원칙은 부기등기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들어본 게 기억나요 또.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할 당시에 등기상 이의한견이 있게 되면 이의한견에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도 있고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첨부한 경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는 보기 등기고,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조등기로 갈 것이고, 보기 등기일 때 옛날 상을 지우라고 배웠어요? 놔두라고 배웠어요? 예? 지우라고 배웠죠? 조등기로 가는 경우 지우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떠들 때 나이트클럽 물 좋을 땐 언제고 주말에 물이 좋은데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더라.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예,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가면 이렇게 껴놓으시라 그랬어요.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고 없으면 조등기로 갈 것이고 보기 등기일 때 옛날 상을 붉은 선으로 지우니까 보기 주말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고 조등기 지우지 못하니까 반대 개념이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잖아요.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언제 가더라. 자꾸 떠들어야 될 방법은 없어요.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그럼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고 옛날 상 붉은 선으로 지우란 얘기예요. 조등기 지우지 못하니까 그럼 4번 질문은 조등기는 지워야 되고 보기 등기는 놔둬야 한다. 반대로 돼 있네요. 조등기는 놔둬야 되고 보기 등기는 지워야 하니까 4번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보기 주말이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보기 등기를 싫어하는 경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가 지워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어요 지금. 승낙받아서 보기 춤추러 언제 간대요? 주말에 간다만 기억하면 이 지문은 풀린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변경등기는 표시란 변경등기와 사항란 변경등기로 구분되며 사항란 변경등기 중 사항란은 갑본 얼굴 의미하는 겁니다. 갑본 얼굴 변경등기 중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에 의한다. 맞았네요. 하지만 표지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된 말이고 넘어가서 12번 등기상 이한계가 있는 제3자 승낙이 없으면 보기 등기가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뭘 찾으란 얘기예요? 요거 찾으란 얘기예요. 권리 변경 등기 찾으란 얘기예요. 권리 변경할 때만 이한계니 승낙서가 있냐 없냐 따지고 들어가니까 표지부는 애초에 이한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 1번은 소유자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이해관계 여부 따지지 않고 언제나 보기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재당권을 가백에서 을로 이전하는 건재당권 이전 등기도 언제나 보기 등기 이해관계 따지질 않아요. 세 번째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 이렇게 전세권 권리가 바뀌는 경우는 이해관계는 있게 되면 그때 승낙서 있으면 보기 없으면 조등기니까 3번이 답이고 등기 원인의 권리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등기는 이거 조등기예요 보기 등기예요? 아까 약정은 다 보기 등기니까 보기 언제나 보기 등기 사유고 또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 등기도 언제나 보기 등기니까 1번, 2번, 4번, 5번 언제나 보기 등기이지 이항의 승낙서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전세금 1억을 바뀌는 경우에 후순위권자가 승낙하게 되면 보기 등기고 승낙 안 하면 조등기로 가다 보니까 3번이 답이 되고요. 13번의 경우 생략할게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14번의 경우 왜냐하면 13번 답이 15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3번 생략하고 14번이 다음은 경정등기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이 등기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류가 있어야 하며 표시번호는 경정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표시번호는 말 그대로 등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할 때가 등기다 보니까 표시번호, 순위번호는 등기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냥 자고정정으로 통해 고치기 때문에 등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없다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사항 일부여야 한다. 만약 전부의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아니라 말소등기라 해야 한다. 맞았네요. 일부일 때는 변경, 경정이고 전부일 때는 말소로 들어가니까 맞고요. 세 번째, 등기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관의 잘못이든 등기신청인의 잘못이든 묻지 않는다. 왜 불일치가 발생했는가 원인은 묻지 않으니까 맞고 신청인과 등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신청인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을 통해 경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고 등기관의 과오일 때는 직권 경정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을 통해 경정하던 직권 경정하는 둘 다 경정하는 거니까 원인은 묻지 않겠다 그 뜻이고 신청할 때 차이만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이제 어려워지는데 4번이 원시적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 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왜일까? 후에 발생한 건 변경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에 발생한 경우 언제 뭐 어떤 등기죠? 등기 끝날 전일 경우는 경정, 등기 끝난 이후는 변경 등기니까 후는 경정할 수 없다 이 뜻이고 만약 그래서 불일치 원인이 후발적인 경우에는 경정 등기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 됩니다. 5번이 착오 또는 유로를 등기 완료 전에 정정하려는 것이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네요. 정정 후에 하는 거예요. 이제 차이점이 좀 나오는데 자 헷갈리면 잘 들으세요. 변경, 경정은 차이점이 뭔가요?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후발적, 원시적이죠? 자 그러면 경정 등기도 있고 변경 등기도 있는데 여기가 조금 헷갈려요. 불일치가 발생한 게 언제냐 보고 따지는 것이 경정, 변경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언제 발생했대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거죠? 원시적으로. 그럼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경정. 등기 완료 후에 발생한 경우는 변경 등기 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잘못된 게 발생이 된 경우는 잘못된 거를 발견을 하고 지는 거예요. 아닌가? 뭔 말인지 이해 안 갔어요? 여러분이 저 종로가 간다고서 예? 신내 가는데 문제는 어디로 갔느냐? 3호선을 탔습니다. 1호선 탄 게 아니라 서울역 간다고 그러고서 가다가 7호선 탔어요. 4호선 타고 갈 거 아니에요. 뭘로 7호선 타고 신내 가는 거 서울역 간다고. 모르면 내려요. 그거 잘못 가는 거 모르고 있으면 나 잘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알아야 내릴 거 아니야. 아, 잘못 탔다고. 모르면 끝까지 가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잘못된 게 있을 경우에 잘못된 거를 찾아내야지만 고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잘못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발견. 잉글리시로 디스커버 해야지만 뭐라고요? 발견해야지만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언제 잘못됐대요? 후에 잘못됐지요? 당연히 발견 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경정은 언제 발생했대요? 떠들어야 돼 지금부터. 완료 전에 발생한 거죠. 근데 발견을 그럼 잘못된 거 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등기 다 끝난 이후에 잘못됐네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실라나? 죽겠죠. 나도 여기 설명하는데 중요하지도 않는 데인데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나누는 거예요. 경정, 변경의 차이점 뭘 보고 따지느냐? 언제 불일치가 발생했는 이거 보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뭐 반응이 있어야지 알아는 보러 넘어가야지. 전부 다 흉내 한번 내볼까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알아서 이러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지 구별이 안 가니까 반응을 보여야지 잘못 넘어가 모르면 치팅일 거 아니에요. 자, 경정, 변경의 구별시는 언제 불일치가 발생했느냐? 완료 전에 발생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고? 경정, 후일 경우는 변경인데 불일치가 이때 발생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내는 것은 얘는 변경은 언제 발생했대요? 후니까 발견 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전에 발생한 게 있는 경우는 전에 발견할 수도 있고 후에 발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에 발견한 경우 후에 발견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발견을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 틀린 문자와 글자를 고치는 것을 등기관이 자구정정했다고 불러요. 자구정정은 글자나 문구를 고치라는 얘기, 그냥 알아서 고치라는 얘기예요.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찍 지운 다음에 다시 쓰면 되는 것이고 후에 발견하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안 돼요. 후에 발견하면 이때는 경정 등기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배울 당시에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다른 건 다 똑같고 뭐만 차이가 지느냐?
발생을 언제 했느냐. 원시적 후발 요거 보고 따진다 그랬어요. 여기도 당연히 발견은 결과적으로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후. 그래야지 경정능이 하니까. 전에 발견하게 되면 틀린 글자 스스로 고쳐요. 그냥 찍 지워버리고. 그래도 이거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착오부를 등기 완료 전에 정정하라는 것이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후에 정정하는 겁니다. 정정은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14번에 해설. 등기 완료 전에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는 찾았어요? 해설 14번 해설 보니까 등기 완료 전에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는 이때는 등기로 가는 게 아니라 자구 정정 대상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후에 발견하게 되면 경정 등기하시고 전화 발견 자구 정정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둘 다 여기 맞아보자. 그럼 요거도 발견은 후네? 등기하려면은 여기도 후네요? 발견은 전화 발견하면 등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더 후죠. 차이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경정 명령의 차이점 불일치가 언제 발생했습니까? 보고서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는 경정, 후는 변경 세분한 게 차이점이에요. 나머지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옛날에 냈지만 지금은 잘 안 내니까 문제 있어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를 헷갈려들 하더라고. 그럼 이제 경정은 언제 발생한 것이고 경정은 전에 발생하고 후에 발견하면은 경정 등기하는 것이고, 오케이? 변경 등기는 후에 발생하고 후에 발견하면은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전에 발생하고 전에 발견하게 되면 이때는 자구 정정하는 거 경정 등기라면 안 쓰는 거예요. 등기가 아니고 그냥 틀린 글자만 고치는 것을 틀린 글자와 문구를 고친다는 것을 자구 정정이라고 말을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다. 그냥 편히 보세요. 제가 볼 땐 거의 잘 낼 부분은 아닌데 그냥 가볍게 그냥 참고 좀 하시고요. 일단 15번까지 못 나면 쉬었다 들어갈게요. 직권 경정 등기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등기관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등기상 이항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 허가를 받아 등기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되어 있는 게 직권 경정할 수가 있는데 이항이 없을 때에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경정하게 돼 있어요. 경정부터 먼저 한 다음에 법원장에게 보고하는 게 절차인 거죠. 허가받고 경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9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96년까지는 허가를 받고 경정을 했는데 허가받으러 갔다 오는 사이에 자꾸 이항이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경정부터 한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정부터 한 다음에 사후 보고 또 권리자에게 사후 통지하는 거지 허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1번 틀린 말이고 2번 바로 따라 붙네요. 등기관은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위 2의 경우에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통지 알려주는 것은 이름만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류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거심을 발견한 때에는 이항기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을 받아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직권에 의하여 경정 등기를 한 때에는 대위 채권자에게도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맞았네요.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건 당연히 질 테니까 답은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잠깐 쉬셨다가 16번서부터 다시 보도록 하지요.